사랑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원 안의 부분이 에고이고 빨간색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속성들의 집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사랑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자존감은 높을 수 있겠지만 사랑이 내 안의 테두리 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집착, 소유욕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랑이 나를 제외한 내 밖에만 있다면 자기 혐오에 빠진 것으로서 당연히 자존감이 낮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와 나의 여집합의 전체 스펙트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은 대상,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처럼 I love로 끝나버리는 것으로서 대상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인데, 물론 love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렇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love는 항상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고, love의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은 에고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어서 인식되는 한 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분노를 대비해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랑은 높은 주파수의 감정, 분노는 낮은 주파수의 감정으로 보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노의 주파수도 얼마든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스펙트럼인 것 같습니다. 대상에 대한 사랑의 스펙트럼은 한없이 넓어질 수 있으나 분노의 스펙트럼은 거의 항상 좁은 범위에 한정됩니다. 사랑은 음적인 감정으로 분산될 수 있지만 분노는 양적인 감정이라서 집중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인간은 이쪽의 최말단에 위치하는데 자기 자신의 범위를 넓혀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전체 스펙트럼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의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자신 안에서 구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분노를 긍정과 부정으로 대변한다면 이 그래프를 적분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긍정과 부정의 전체적인 에너지는 동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우주의 대칭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와 대립하는 극단에 있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저는 그에 대한 답은 상대방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대칭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선과 악에도 적용됩니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만약 이 세상에 아이들처럼 너무 순진한 사람들만 살고 있어서 그들을 속여서 돈과 명예와 권력 등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매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루가 되어줍니다. 어차피 그쪽 길에서 나는 그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내가 악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나를 악으로부터 밀어내주는 악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더더덜더 말고 딱 그만큼 사랑하고 감사함으로써 나는 악인들조차도 내 사랑의 스펙트럼 안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악인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말고 약간이라도 남겨두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주요한 종교들에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 어메이징 그리스를 얘기했는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노예선 선장이 풍랑에서 살아난 후 자신 같은 죄인도 살려서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불교의 대자대비와 다를 것이 없고 유교의 인과도 통합니다. 인은 무적, 적이 없다는 것으로서 나와 남의 구분이 없이 하나인 것으로 모든 생명의 스펙트럼을 다 포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자신이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에고의 경계를 허물어서 닫힌 에고에서 열린 에고로 전환하고
양자적 중첩을 허용함으로써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고 나의 스펙트럼의 범위를 점차 늘려나감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양자적 중첩을 메타포로 사용하는 실전 방법론은 다른 동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계획인데 핵심만 요약하자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혹은 후라이드 치킨이냐 양념치킨이냐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필요 없이 짬짜면이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남, 에고와 에고의 여집합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사랑을 쏟는 것은 궁극의 경지에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반반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각각의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나와 남을 동시에 사랑하는 양자적 중첩 상태를 만드는 것은 훨씬 쉬운 일입니다. 맹자는 호연지기가 의를 쌓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랑, 즉 인의 길도 역시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의와 사랑의 감정은 이와 같이 스펙트럼을 넓혀감으로써 대상들과 공명이 가능한 반면에 분노의 감정은 스펙트럼을 좁힘으로써 대상들과 공명이 가능한데 정치적인 경우로 보자면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전략과 분노를 자극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의와 사랑은 스펙트럼을 생명 전체로 계속 넓혀가면서 에너지를 축적해 갈 수 있는 반면에 분노는 넓힐수록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짧은 순간은 강렬하지만 오래 지속하기 힘듭니다. 호연지기를 모은다는 말과 단전호흡 등에서 나오는 축기 개념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기를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의 축적으로 본다면 에너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통제 불능의 감정 상태가 되면 자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 등으로 통제를 잃은 에너지는 마치 몸 안에서 철퇴를 휘두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노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집중된 양적인 감정으로는 에너지를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기쁨도 마찬가지라서 너무 기쁜데 축적된 에너지가 함께 올라타면 역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전호흡에서의 축기 개념은 단순한 에너지 개념이지만 호연지기를 모은다는 것은 의만이 아니라 인의를 함께 쌓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수련이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더 큰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인데 인의, 사랑의 스펙트럼이 넓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적, 신체적인 에너지만을 모으는 것은 위험성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든 감정 상태에 따라서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고 스펙트럼이 에고에 한정된 상태라면 에너지가 에고를 강화하는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수련에 성공해서 초능력 같은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에 이른다기보다는 사이비 교주 같은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스펙트럼에 대한 조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한 자기 반성에 해당되는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